부살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의 식습관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안 먹어 걱정, 너무 많이 먹어 탈. 그러다 보니 식탁에서 언성이 높아지고요.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 보면은 식사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지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은 특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정교육과 더불어서 밥상머리 교육 중요성을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강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에 어버이날, 부부의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정의 이 소중함을 좀 일깨워주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핵가족 시대다 보니 조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도 줄고 자녀도 한두 네. 자녀다 보니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적어지고 있어서 부모와 대화할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문제도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가족의 의무와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가족이란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가정에는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밥상머리 예의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 간에 좀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이 또 유일하게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다 큰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인성과 사회성을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족과 얼굴을 대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밥 따로 또 아이 밥 따로 맞아요. 엄마 밥 따로 이렇게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되는 대로 먹으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네. 시간에 아버지는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네. 또 빨리 자취해야 되고 유치원 아이는 또 늦게 가야 되니까 네. 늦게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되살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최소한의 가족 시간을 확보하자는데 우리가 1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죠. 네. 요즘에는 또 먹을거리가 너무 풍부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었는데 바른 식습관의 첫 단추 뭐든지 다 잘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릴 때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은 어릴 네. 때 먹었던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붕어빵이라든지 네. 엄마가 이런 어릴 거 때 만들어주셨던 음식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구체적인 식사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부모와 아기가 절대적인 안정적인 그 애착 관계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앉아서 밥 먹기, 골고루 먹기, 바른 수저 사용, 식사하는 동안에 다양한 대화 나누기 이런 것들은 유아들의 신체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네.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도 도와주기도 하죠. 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네. 가족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요즘에는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간편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등 뭐 가공 음식들이 많거든요. 예. 반대하시죠? 이런 음식을 먹이는 굉장히 것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요즘 사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보다도 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을 먹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이런 식품들한테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경우에 우리가 아토피나 아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싱싱한 재료를 구입해서 집에서 엄마가 직접 사랑이 담긴 음식을 해주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똑같은 재료로 김밥을 만들어도 엄마가 만드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맛을 본 아이가 누가 만드는 게 더 맛있니 물으면 엄마께 더 맛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참 요리를 못한 저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아이들이 간식의 그 달콤함을 알게 되면은 다양하게 음식을 먹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가장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간식들이 아주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길들여지기 쉬운데 특히 이제 단 음식, 과자, 가당 음료 이런 걸 많이 먹이면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자율신경도 불안정해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가 또 이렇게 자꾸 주게 되면은 식욕 부진이 돼서 점점 편식으로도 기울어집니다. 일본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과 편식을 주라는 도시에 사는 어린이와 네. 또 집에서 엄마가 직접 만든 음식을 골고루 먹인 시골 어린이를 비교 연구했는데 네. 도시에 사는 어린이가 훨씬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안정감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편식의 원인은 주로 이제 다양한 식품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네. 부모가 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특히 식사 환경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네. 식사 중에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경우 네. 또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을 경우에 편식이 원인이 되고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죠. 정신적으로도 아주 즐겁고 예. 행복하게 음식을 그렇죠. 밥 먹는 받아들일 수 시간만은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고 가족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간이 되겠죠. 맞습니다. 먹을 그러면 때는 뭐도 안 즐겁게. 건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밥상머리에서는 절대 애를 혼내는 일도 삼가하셔야 네. 되겠고요. 자, 그렇게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이 편식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딱 정해야 됩니다. 어릴 때 대부분 보면 네. 엄마들이 아이가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밥을 먹게 되는 거죠. 맞아요. 식사 시간이 더 없죠. 먹이려고요. 그렇죠. 한 숟갈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도 함께 놔줘야 됩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먹이면은 아이가 균형을 계속 안 먹어버릴 것 같아요. 잃게 되고 네.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체험도 해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서 콩 안 먹는 아이는 콩을 먹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도 또 우리가 선을 보여서 엄마랑 함께 또 주먹밥을 만들어 본다든지 네. 또 같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데 참여하는 이런 경우를 또 하면은 좋겠죠. 절대로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네. 먹기 싫을 때는요. 숟가락을 탁 놓고 시간을 정해서 그 나머지로 안 먹여야 됩니다. 네. 아이는 배고프면 먹게 돼가 있거든요. 그 엄마들이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은 뗄 수 있도록 좀 적게 먹이는 게 좋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을 먹지를 못하죠. 어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이는 어떡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식습관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첫째는 골고루 잘 먹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해가지고 안 먹는 거는 다양한 방법을 또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양파를 안 먹으면은 양파를 갈아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인다든지 네. 이러면 양파를 먹으면서도 양파를 안 먹는다고 아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골고루 먹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고 네. 또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은 좀 줄이고 그렇습니다. 또 짜게 먹거나 또 설탕이나 탄산 음료를 너무 많이 먹여서는 안 되겠죠. 특히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칼슘을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칼슘 들어있는 우유나 치즈, 유제품, 생선이나 미역 이런 해조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참 좋은 엄마가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힘들지만은 네. 아이의 성장 발달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주부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엄마들은 네. 정말 그 편리한 시설도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네.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말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요. 예, 요즘 우리 네. 어머니들이 많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자, 오늘 구석의 초대석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